단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 수급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40년의 경우에는 36만에서 7만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적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남북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의 여성 징병제의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병력이 부족해지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왜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병력의 기대 수치는 5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징병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병력의 증원을 기대할 수 있고요.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절감으로 인해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오로지 여성 징병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늦어지는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 이제까지 없었던 여성 전용 시설의 신설, 또 군대 내에서 일어날 성별 간 갈등과 그 대처 방안까지 아직까지 고려해야 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것이 여성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져서 출산율이 더욱 저하된다면 이것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원인이 되었던 인구 절감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남녀평등이나 성평등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어디서 기인하냐 봤을 때 남성만이 독박적으로 병역 부담을 지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젠더 갈등이나 남녀 갈등에 대해서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발언권이 더욱 생길 것이며 사회 진출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성이 군대에 간다 그런 사실이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필연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요. 또 안보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가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이 출산율 감소가 우려된다는 사실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결코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 징병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부터 법 개정까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물론이며 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병력을 지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39조 1항 국방의 의무에서는 남성들에게만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차별 취급이 정당한가, 적절한가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징병제에 반대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징병 그 자체가 폭력이고 현재 갖춰져 있는 어떤 우리나라 군의 시설과 여군을 향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군 내에서의 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남자이고 여자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좀 개선을 일단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최근 안 가면 좋은 곳이에요.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늘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사회의 마이너스를 우리 사회의 해를 가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반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념들을 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희생을 하는 부분이 과거 억눌려 있던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더 이상 여성 인권이 남성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 시대가. 근데 이런 것들이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문제는 사회문화적 제도와 인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지 지금 권리의 신장의 여부에 따라 지금 병역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한 의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이 병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여성의 임금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거나 그게 인과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젠더에 이제 국한된 그런 문제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기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권리는 누구나 태어난다면 이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무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성 징병 같은 경우는 폭력의 확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해만 더 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성들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여자는 그게 다 해결돼야 들어올 수 있고 남자는 해결이 안 됐지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그런 이제 주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성이 진짜 군대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1948년에 건국하면서부터 여성을 징집을 하였는데요. 자신에게 적합한 보직을 배정받아요. 여성도 다양한 직무에서 본인이 맞는 쪽으로 직업처럼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2년 국방부에서 의하면 무기 운용의 무인화와 그다음에 비대칭성 전략의 증진으로 인해서 40년의 현역 필요 인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가 2년 늦어짐에 따라 안 그래도 높은 초성 평균 연령과 낮은 출산율이 더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군인 대우 문제나 이제 군 생활 환경이나 뭐 급여에 관한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이제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다. 남성들은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논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젠간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징집을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실현이 되고 있고 직업적으로 뭔가 보다 완성된 그런 위치를 만들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게 꼭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성 징병을 통해서 양성 평등을 얻을 수 있는가? 여성 징병을 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진정한 양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여성은 전투를 수행하기에 남성보다 적합하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현역이 아닌 보충력과 전시 근로력으로 병역 지원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시에는 유사시 전투에 참여해야 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면서 여성의 그 군복무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어내는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렸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편이 훨씬 평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남성만 가고 있어요. 그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도 남성이 군대를 안 가기로 원해요. 자기 남자친구 남편 가고 하면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 자체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